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51번째, 51번째 시간으로 그 의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하면은 먼저 수사 결과 보고서 하고 폼만 약간 다르지 내용은 다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더 이상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폼만 다르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의견서에는 간이의견서라는 것도 있어요. 간이의견서, 정치의견서 있는데, 정치의견서는 수사결과 보고서하고 같은 건데 간이의견서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의견서 부분 있죠. 수사결과 보고서 해가지고 지휘도 받고, 뭐 수사지휘라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해서 이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지휘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궁금하고 판단이 잘 안 설 때 한다, 이렇게 의문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해서 의견서 다 지휘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받든 안 받든 해서 받으면 받은 대로,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해서 그 송치하기 전에 이제 의견서, 내 의견은 이렇다 하는 거 해서 이제 의견서를 쓰는 거예요. 의견서 관련해서 특사경 직무규칙에는 64조, 65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의견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다, 이렇게.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범죄인지 보고서를 사법경찰관이 쓰듯이 의견서도 사법경찰관이 당연히 써야 되겠죠. 사법경찰 리가 의견서를 썼더라고, 실제로는 사법경찰 리가 썼더라도 명의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해놔야 된다, 이렇게. 물론 사법경찰관이 다 검토를 하겠죠. 의견서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는 거. 한 장으로 이루어진 때는 1페이지로 하고, 2장 이상 이루어진 때는 1-1, 1-1-1-3. 이게 규칙에 돼 있는 거, 규칙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서는 사건 송치할 때, 나중에 이제 다 사건 기소든 불기소든 송치할 때, 송치하기 전에 사건 송치소 기록 껍데기, 표지, 사건 송치소, 기록 목록, 의견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기록이 편철되는데, 사건 송치소, 기록 목록, 의견서는 사본에서 편철해 놔야 돼요. 어디다가? 수사 종결 사건 철회, 수사 종결 사건, 송치 사건 철에다가 이 사건 송치소, 기록 목록, 의견서는 사본에서 편철해 놓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의견서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이의견서, 정치의견서 두 가지가 있다. 간이의견서 서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규칙 78호 서식에 있고, 정치의견서는 서식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범죄인지 보고서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말씀드렸었죠. 증거관계, 수사결과 및 의견, 이걸 추가해가지고 기재를 하고 있다,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전과 및 검찰 처분 관계, 여기에는 범죄 경력 및 수사 경력, 같은 내용인데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그건 잘 확인이 안 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전과 및 검찰 처분 관계, 범죄 경력 및 수사 경력. 용어를 같이, 같은 의견서인데 용어를 같이 좀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간이 의견서는 언제 사용하느냐면은, 또 이렇게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소 의견인데 벌금 사안이에요. 기소 의견인데 벌금 사안일 경우만 하는 거예요. 불기소가 들어가 있으면은 정식 의견서를 써야 돼요. 뭐든지 벌금 사안에 해당되는 기소 사건, 벌금 낼 정도의 사건의 기소 의견이죠. 벌금 낼 정도 사건이니까 다 기소 의견이죠. 전부 다 기소 의견이면서 벌금 낼 정도의 사건, 그거는 이제 간이 의견서로 해가지고, 간이 의견서로 했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피의자가 법원 가면 피고인이 되는데,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서 재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류만 보내주면은 판사가 그 서류하고 증거물 보고 벌금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간이식으로 하는 거죠. 간이.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는 공판 절차 없이, 그러니까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서 정식으로 판사 앞에서 재판받는 그런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면으로만 해가지고 피고인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한다. 그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그래갖고 정식 재판은 공소장만 법원에 보내는 거예요. 공소장만. 그 판사가 미리 기록을 보내면 다 읽어보고 선입견을 갖는다든지 재판의 공정성에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는 정식 재판하는 것은 공소장만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할 때 이것저것 저 증거를 제출하는데 약식명령은 처음부터 다 증거까지 다 해가지고 저 서류 있는 거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약식명령 청구서가 공소제기를 약식명령 청구서라고 그러는데 다 같이 수사기록을 같이 보내버립니다.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다. 이렇게 법정형의 벌금 가려 몰수가 규정되어 있는 사건을 해야 된다. 벌금이 없는 사건을 약식명령을 하면 안 되겠죠. 벌금이 없는 사건. 얼마 전에 벌금이 없는 사건을 벌금 선고해가지고 또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법정에 벌금형이 있는지 봐야 돼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벌금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이 있는 사건. 부인해도 상관없어요. 폭행 사건은 쌍방 폭행 사건은 다 서로 안 때리고 다 맞은 사람만 있어요. 그래도 다 부인하는 거죠. 그래도 증거 서류와 증거물, 뭐 진술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다 그 벌금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많죠. 간이의견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의견서 서식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서식이 되어 있어요. 별지 78호 서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사항 죄명 그 다음에 범죄사실 적용법조 청사 원래는 그 정식 의견서 할 때는 범죄 경력, 수사 경력이 앞으로 위로 가죠. 인적사항 밑에 붙고 그 다음에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좀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그 의견은 전부 다 기소 의견이다. 이렇게 전부 다 기소 의견. 여기 죄명이 소방시설공사법 바꾼 거 하나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피의자가 2명 이상일 때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피의자가 뭐 한 칸에 너무 많이 적기가 한 칸에다 적기가 불편하면 별자 같음 해가지고 별지로 피의자를 표시해 주면 되겠죠. 피의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여러 명일 때 아라비아 숫자로 죄명이 2개 이상일 땐 가나로 이렇게 한다고 엊그제 그 검찰 사건 사무 규칙 불기소 부분 그 부분 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피의자 1, 2 죄명은 가나 한 3명 이상 되면 여기다 다 같이 쓰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별자 같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3피의자 누구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용법조도 2사람 다 이렇게 써주고 이것도 나눠서 써주고 이렇게 죄명은 이렇게 가나로 써주고 의견은 그냥 각자 쓸 필요 없이 그냥 기소 무조건 기소니까 정식 의견서는 이렇게 정식 의견서 수사 결과 보고서하고 똑같이 요거만 다르죠. 수사 결과 보고서 여기 소속 기간 쓰는 거고 똑같이 이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해가지고 증거관계 수사 결과 및 의견서 2명일 때 또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데 만일에 그 죄명이 2개 이상일 때는 여기다가 가나 다 이렇게 할 수 가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하죠. 여기다가 여기 아라비아 숫자 쓰니까 여기다가 로마 숫자를 썼습니다. 여기도 아라비아 숫자, 여기도 아라비아 숫자면 헷갈리겠죠. 로마 숫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죄명이 2개 이상일 때, 농산, 식품위생 할 때는 죄명이 무거운 것부터 쓴다고 그랬죠. 법정형이 무거운 것부터 쓴다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원산지거치 표시 7년, 식품위생법은 만일에 미신고라면 3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먼저 썼다고 치고, 가나, 긴갑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범죄사실 쓰고, 범죄사실 쓰는 거 다 말씀드렸었죠. 적용법조 쓰고, 증거관계 쓰고, 증거관계 썼어요.
수사 결과 및 의견도 개별로 쓰는 거예요. 개인별로. 피의자별로 쓰는 거예요. 피의자별로. 이렇게. 피의자별로 써주는 겁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해가지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이 사건이 참 어려운 사건이죠. 와서 시인만 하면 뭐 하루에 몇 명도 조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시인한 사람 별로 잘 없어가지고 문제죠 이게. 해가지고 만일에 이제 기소 의견이면은 간이 의견서로 가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벌금 사안이니까. 그런데 부인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부인할 경우에 정치 의견서 쓰면서 범죄 사실 증거 관계 이렇게 뭐 다 있고 수사 결과 및 의견. 이 사람이 무보험 운전 안 했다는 거 의견서 쓰는 게 이렇게 인정하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피의자 명의로 운행 중 적발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자동차의 등록 명의만 피의자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승용차는 피의자의 조카인 김병정 소유이며 명의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지만 김병정이 채무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권 자동차를 담보로 줬다가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김병정은 피의자 명의에서 윗승용차를 그러니까 이게 조카 김병정이죠. 김병정은 실제 운행한 사람은 자신인데 2010년 해가지고 사채업자들한테 빼앗겼다가 그 주정차 위반으로 입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되찾아왔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운행한 게 아니라고. 이것도 또 부인하는 거예요. 구로견인소 담당 직원 누구도 그 본권 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입고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피의자하고 김병정 진술에 부합한다. 이렇게. 구로견인 담당 직무기도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 사건 당시 그 피의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해서 혐의 없음. 이런 식으로 이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식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의견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죠. 끝으로. 물론 나중에 또 보강해서 뭐가 또 붙을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사건 송치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